단일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, 선거가. 그리고 단일화 효과를 보려면 어쨌든 사전투표 전에는 이루어져야 될 테고 더 효과가 있으려면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이라서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에요. 조홍천 의원님은 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? 저는 애초부터 이거 단일화 안 하면은 이거 싸움 되기 힘들다라고 최초에는 얘기를 했었어요. 예.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어쨌거나 이번 대선, 이 조기 대선이 왜 지금 치러지고 있고 그 원인 제공을 어떻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세력이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과연 이게 잘난 모습이냐. 예.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고 깨닫고 국민들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이 전제가 됐을 때 가능성이 있는 거지. 지금처럼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갖고 있는 전력이 지금 다 누수 현상이 돼서 다 쓰고 있지도 못해요. 그리고 김문수 후보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발언할 기회나 토론회나 이런 데 있으면은 이 계엄, 탄핵,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말끝을 흐려요. 예.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에 보면은 네. 보수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60%가 안 돼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보층의 지지는 90%에 육박합니다. 이렇게 모여지지가 않는다고요. 그래. 지금 당 내에서도 이루고 한동훈 후보, 전 대표도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같은 그림으로 잡히기가 참 뭐하다라고 있는 상황인데, 그렇다. 네. 예. 그 계엄 탄핵에 아무 원죄가 없고, 오히려 명징하게 이거 잘못됐다. 빨리 탄핵해야 된다. 라고 주장했던 이준석 후보가 들어갈 명분이 없잖아요. 예. 단일화에. 네. 판을 깔아줘야지 뭐 들어가든가 말든가 하는데 네. 이건 전제 조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날짜가 뭐 열흘 남았건 2주일 남았건 간에 이거부터 빨리 김문수 후보가 해결을 해야지 이건 말문이 트여지는 겁니다. 그거 아니고 우리 원래 하나였잖아. 밖에 나가서 있는데 미안해. 어쩌라고.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예, 안 돼요.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하고 왜 끊임없이 대선 15일까지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에게 저는 그러니까 뭐 175석의 민주당 절대적 입법 권력의 독단과 전형 횡포를 갖다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예. 결국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이나 국민의힘이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략하고 또 자정 노력을 통해서 또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지금 에너지가 안 보이니까 여전히 이재명의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네.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지금 이재명 자신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내란 선동 그리고 면제 법안 뭐 사법 파괴 이런 걸 앞세워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이 자체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그런 체제 전복형 정권을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나 뭐 보수의 승리 이걸 위한 싸움이 결코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이 체제를 지킬 것인가 안 그러면은 허물어들까 것인가 그런 싸움이거든요. 예.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단일화 보십시오. 김대중 97년 김대중 김종필 DJP 단일화 같은 경우 결국 성공했잖아요. 정권 교체. 그리고 2000년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도 그 우여곡절 끝에 감동 주면서 성공했어요. 그러면 2012년 문재인 안철수 같은 경우는 실패했어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또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 안철수 같은 경우는 또 단일화 성공했어요. 이 단일화는 대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세론을 가지고 있는 그 후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단일화입니다. 예. 이 단일화의 조건을 만드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이준석이 왜 오늘날 저렇게 나와가지고 개혁신당에 저는 후보가 돼서 청년 지지층뿐만 아니라 개혁보수 이런 합리적 보수를 지금 현재 왜 수용하고 있습니까? 그나마 다행이죠. 예.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죠. 표를 끌어올.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그러면 3년 전에 그 사람을 갖다 이 청년 당대표를 갖다 엄청난 우리 당원들은 큰 변화를 만들어줬는데 예. 그걸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이 당정이 성비번호 몰고
윤리 징계까지 매겨가지고 내쫓았는데, 그럼 그 내쫓은 친구를 다시 우리가 크게 단일화를 하려면 여기에 엄청난 또 자신과 반성 변화를 보여줘야 그 예. 친구가 또 마음을 열 거 아니냐 이거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, 2주 남은 상황에서 네.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후보가 50일 나오는 상황에서는 단일화 아니라 뭐 단일화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예. 어떤 식으로든 40대 중반으로 내리고, 그리고 단일화의 모멘텀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10% 안짝으로 따라 붙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10을 돌파를 하고요. 예. 그런데 이걸 하려면 지금 PK 지역이 지난주 기준, 갤럽 기준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더 남아요. 예. 텃밭이 중에 하나인데. 네. 지난주 갤럽 기준으로. 그렇죠. 수도권 다음으로 큰, 지역인데, 거기서 져요. 네. 이거, 김문수 후보가 정말 국민의 듣고 싶은 말, 아무리 김용태 위원장, 젊은 위원장 앉혀가지고 뭐 비슷한 얘기 한다고 해서, 그거는 비대위원장의 얘기예요. 예. 후보 당신 생각은 뭐냐? 당신 얘기는 뭐냐?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. 그거 하려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뭐 부정하듯이 해야지. 네. 그거 안 하고는요, 절대로 이 전제 조건을 깨지 못하고, 그러면 단일화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이렇게 가다가는 예. 그 17대 정동영 후보 26% 득표했어요. 그거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. 아, 17대 대선 때보다도 김문수 후보 득표가 낮을 수 있다.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뭐 한 550만 표 줬다고. 그보다 더 격차 벌어질 수 있습니다. 그때는 뭐 후보가 많긴 했습니다만. 예. 어쨌든 대오각성해야 됩니다. 예. 이 상태로는 자꾸 단일화 하는데, 어제 우리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지만은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. 50m로 내려야 돼요. 40대 중반은 내려야 된다고. 그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. 근데 그거 하려면은 예. 이런 태도 견제해가지고는 안 돼요.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일단 떨어져야 되고 두 사람은 또 단일화 협상 시작하려면 국민의힘에서 특히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.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신 것 그렇죠. 같아요. 예. 가령 이런 거예요. 제가 모 방송에서도 심지어 뭐 만약 이번 대선 치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7명 국회의원 배치 다 그냥 날리고 총사퇴를 통해서라도 그렇죠. 예.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건데, 네.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분명히 12.3 비상계엄 망상이었어요. 그 망상에 젖어가지고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했던 그 호가호의 허리 말하면 측근 세력들 몇 명의 목을 날려서라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저렇게 처절하게 변화하는 네. 국민의힘 모습, 예.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개혁신당 후보도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해가 저렇게 보는 거, 저걸 정말 저 사람들이 빼저리게 반성하고 자정의 노력을 하는구나.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선의의 경쟁에 해 들어가면은 이재명 후보 끌어내려요. 그러면 조홍천 의원처럼 40% 중반대만 가면은 이제야 단일화 동력 에너지가 크게 만들어지는 겁니다. 예. 계속 51%대, 여기는 아무런 변화 없으면서 마치 그냥 물리적으로 김문수, 이준석만 단일화 하면은 이재명 꼬꾸라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,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한테, 그 바쁜 양반한테 국민의힘 의원들 뭐냐 좀 안면 있는 사람들 전부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대표님 후보님 단일해, 이런 바보짓 좀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예. 그럴 자신이 없으면, 김문수 네. 후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자기가 드랍하고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하는 게 현실적입니다. 지금으로서는.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절연할 결심 못할 것 같으면 예. 선거 결과를 위해서는요. 예. 근데 그 자신도 없잖아요. 네. 그 자신 없으면은 더 쉬운 게 뭐예요? 이거죠.